I want to be. 이거는요,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예요. 쉽게 표현하면 직업, 꿈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내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직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I want to live for. 진정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진정한 꿈, 이게 바로 동사형 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장님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좀 기업가 정신이나 너무 좋죠. 미래학교나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1시간 말고 한 3시간 특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너무 짧은 선생님이. 나의 인생 그래프부터 나의 10년 후 SNS까지 총 8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8가지 질문을 통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사들의 성장 시간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 씨,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TT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정말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팀메이트 바로 캠퍼스 멘토의 문태준 팀장입니다. 박수!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캠퍼스 멘토 교육팀장 문태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원체 이 문태준 팀장님은 정말 저도 약간 좀 에너지에서 좀 밀린다? 그 생각될 정도로 에너지가 굉장히 넘칩니다. 항상 에너지 가득하게 일해야죠. 또. 네. 자, 오늘 좀 티타임에 출연하니까 좀 어떠세요? 좀 마음가짐이? 일단은 선생님들을 만나뵐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 설레어요. 선생님들이 아마 이 동사형 꿈에 관련돼서 수업에 대한 질문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맞아요. 카페에서도. 근데 제가 이거를 선생님들이 진짜 실전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설레고 행복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오늘 저랑은 동사형 꿈을 바로 내일 당장 적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 동사형 꿈 진로 수업 한 방에 끝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수업 이론뿐만이 아니라 교구도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된다면 나만의 동사형 꿈까지도 만드는 방법까지 제가 모두 한 방에 끝내드리고자 합니다. 동사형 꿈을 제대로 익혀서 당장 내일 써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걸 기대해 보면서 본격적으로 티타임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부터 동사형 꿈 한 방에 끝내는 수업 선생님들께 한번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하시면서 많은 내용으로 진로 수업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마 동사형 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재밌고 쉽게 동사형 꿈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선생님들께 공유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일단 시작하기 좀 앞서서 제가 선생님들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어린 시절에 꿈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 꿈이 바로 축구 선수였거든요. 꿈이라고 했을 때 아마 선생님들께 많이 여쭤보고 학생들에게도 많이 물어볼 겁니다. 꿈이 뭐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요 안에서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어떤 직업이 돼야만 꼭 꿈을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요, 직업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명사형 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사형이 꼭 꿈이어야 될까요? 꿈은 꼭 직업이어야 되고 명사형 꿈이 아니어야 된다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어떤 학생 중에 한 명이 CEO가 꿈이었습니다. 나중에 결국에 30년이 지나서 그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꿈을 이뤘냐면요, 갑질하는 악덕 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똑같은 CEO가 됐잖아요. 맞을까요?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과학자를 꿈꾸는 친구가 있습니다. 난 첨단 기술로 세상을 꼭 밝게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라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요, 커서 살상무기 개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으로도 아마 좀 많이 난리인데요. 이 무기를 어떻게 하면 이 친구는 조그만한 돈으로 더 많은 살상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아마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이건 꿈을 이룬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제가 이 캠퍼스 멘토에 있는 동서영 꿈을 기획할 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와닿게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들께 꼭 한번 공유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자,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I want live for. 나는 예. 무엇을 위해 살고 그러냐. 싶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수단이 돼요. 이게 꿈이 돼요. 나는 이렇게 돼서 이걸 할 거야. 네, 선생님들 이 영상 아마 되게 감동적으로 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머리에 망치를 딱 맞은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맨 뒤에 있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I want to be. 이거는요,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예요. 쉽게 표현하면 직업, 꿈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내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직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I want to live for. 진정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진정한 꿈, 이게 바로 동사형 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만이 원하는 가치를 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꿈은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은요, 꿈에 포함된 내용일 뿐이고요,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그 수단을 이용해서 내가 진정 원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나의 가치를 찾아가야 됩니다. 어떤 직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고민하는 명사형 꿈을 꾸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까?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고민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거예요.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도 아마 같은 질문이셨을 건데요. 가치? 알겠어. 그거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근데 가치를 어떻게 찾아요?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건데요. 나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서형 꿈이 바로 자아탐색, 자아이해잖아요. 나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하고 나에 대해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요, 흰색 옷이 입은 사람이 3명이 나오고요,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패스를 막 주고받을 거예요. 몇 번 패스를 주고받는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관찰 잘해주세요. 네, 선생님 몇 번이었나요? 정답은 16번인데 선생님 괜찮습니다. 앞에 좀 놓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패스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너무 이상한데? 3가지를 발견하셨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1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선생님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걸 왜 못 봤지? 이렇게 티나는 걸? 저는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아름다움을 좀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는 것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자신만의 아름다움, 자신만이 갖고 있는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나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퀴즈로 시작을 했지만 이 퀴즈로 학생들에게 좀 흥미를 끌어주시고 나서 학생들이 진짜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동서형 꿈을 이해하고 동서형 꿈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서형 꿈은요, 한 가지가 사실 조금 더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떠오르는 걸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저녁에 죽을 먹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실 죽집은 어디실까요? 제가 맞춰볼까요? 본죽입니다.
대형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어느 대형마트 가시겠습니까? 네, 아마 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사실 독심술을 쓴다는 건 농담이고요. 이게 바로 최초상기도라는 겁니다. 경제학 용어에서 나온 건데요. 소비자가 여러 가지 경쟁 브랜드 중에 맨 처음 떠올리는 브랜드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죽집 하면 본죽이 떠오르듯이, 뭐 아이스크림 하면 어떤 게 선생님 떠오르듯이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선생님들의 이런 최초상기도가 바로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엔 인물의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국민 MC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유재석 떠오르셨을 거예요. 선생님, 피겨 여왕 하면 누구 떠오르셨어요? 김연아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는 이미 피겨 여왕이라고 하면 김연아가 딱 머릿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달인, 정글의 법칙 누구 떠오르셨나요, 선생님? 김병만 씨 떠오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초상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가치,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건지에 대한 최초상기도도 하나씩 갖고 있다면 나만의 동사형kum을 만들기 좀 더 편해집니다. 선생님, 저 보면 조금 누구 떠오르셨나요? 제가 오늘 하면서 느끼셨을 텐데 동사형꿈 전문가 혹은 캠퍼스 멘토의 교육팀장 정도로 아마 생각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선생님들만의 최초상기도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도 자기만의 최초상기도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형꿈의 지금 초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조금 수업하면 학생들과 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청소년과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나의 흥미, 적성, 가치관을 관찰을 통해서 찾아서 꿈으로 승화시키면 그게 바로 동사형 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론 수업에 조금 녹여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업에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이 PPT 그대로 다 드릴 거거든요. 이 영상 그대로 하셔도 좋고 오늘 제가 한 것들을 선생님의 이야기로 선생님의 그런 흐름으로 수업을 해주신다면 동사형 꿈 정말 재밌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가 선생님들께 또 전달드리고자 했던 건 교글을 이용해서 동사형 꿈을 어떻게 할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검사입니다. 학생들 적성이라든가 흥미를 찾는 데는 다양한 검사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MBTI 검사 정말 많이 하죠. 학생들한테 요즘 MBTI가 뭐야 하면은 모르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MBTI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중지능 검사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잘하는 것들을 좀 찾아가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거기 활동지는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셔서 학생들의 적성을 찾아주시는 방향으로 가도 1시간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선생님 수업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실제로 제가 쓰는 방법을 좀 갖고 왔는데요. 포스트잇 한 장과 팔절지 또는 전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학생들 6명에서 조별을 만들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나 나를 가리키는 딱 단어 하나, 특징 하나, 강점 하나 이것들을 표현하는 별명을 지어도 좋고요.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하고 나서 막 붙이는 거예요. 그걸 붙이고 나서 우리 조별로 발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별명이 부시맨이었거든요. 너무 까매가지고 지금 그래도 조명 때문에 좀 하얗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 부시맨을 딱 붙여놓고 나면 우리 조별이 부시맨 이거 누구야? 하면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강점, 특징인데 이걸 왜 특징이냐면 전 제가 지금 까만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그 까만해 이러면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오늘 선물로 나가는 만다라트도 충분히 동사형 꿈에 활용 가능하십니다.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만다라트는 앞 정중앙에 자신의 꿈을 쓰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세부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로 인해서 더 세부 내용을 쓰는 건데 저희는 조금 더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중간에 자신의 흥미라고 쓰고요. 좋아하는 것들을 막 적어보는 겁니다. 꿈에 관련해서 쓰라 그러면 좀 힘들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쓰라 그러면 금방 쓰더라고요. 내가 여행을 좋아하고요. 음악을 좋아하고요. 옷을 좋아하고요. 쭉쭉쭉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봐라. 너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어떤 음악을 좋아해? 하는 발라드 좋아해요. 전 드라마 OST 좋아해요. 하는 것들을 쓰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자신만의 흥미를 발견할 때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흥미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드림액자라는 겁니다. 드림액자입니다. 드림액자인데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사형 꿈의 마지막은 저는 드림액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고 나서 학생들이 자신의 동사형 꿈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 왼쪽에 있는 우리 어떤 친구는
인간 친화적인 것을 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사진을 찍어주면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사진 작가가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꼭 사진 작가가 아니어도 되겠죠. 사진으로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뭔가 공간 지각 능력을 이용해서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고요. 만화가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표와 동생의 꿈을 적고 나면 학생들이 마음이 많이 달라집니다. 아 근데 좀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 하신다면 저희 캠퍼스 멘토의 교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기 리버스 77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직업의 변천사를 적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직업은 변하는데 직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 동사형 꿈, 직업은 변하는데 너가 원하는 가치, 너가 정말 사랑하는 너가 원하는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교구를 이용해서 진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버디버드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 디스크 검사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들도 게임하면서 학생들이 적성 검사도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선생님이 하시는데 너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면은 실제로 저처럼 전문 트레이닝 된 강사가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진로 캠프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진로 캠프 지금 11월, 12월 예약이 거의 마감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약해 주신다면 제 이름 꼭 이야기해 주세요. 문태준 이름 얘기하면은 조금 더 우리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선생님들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 이 동사용품 캠프 6시간짜리거든요. 그리고 모든 이런 결과물까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결과물까지 선생님들이 다 전시하실 수 있게 돕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티타임 한정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언제든지 02333-5966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담당자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도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꿈이라고 딱 2글자만 썼는데 밑으로 쭉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 단어가 꿈이 없어요입니다. 제가 만나본 학생들, 정말 많은 학생들 중에 꿈이 있는 학생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학생들이 꿈은 없는데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학생들은요, 자신만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은 특히 이미 다 가치관을 갖고 있고요. 중학생들도 그렇고요. 초등학생들조차 가치관이 굳어져 있습니다. 자, 사람을 돕는데 중요한 시험을 놓칩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네요. 근데 제 일생일대에 걸린 시험입니다. 혹시 이 사람을 구해야 될까요? 반대로 아까 말했던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정말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했었는데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포기해야만 그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되게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아마 이거를 선택하면 조금 욕을 먹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이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죽는 일은 아니잖아요. 약속을 포기하는 건데요. 그죠?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후자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보통 도전, 성취, 목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걸로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 우정을 선택해 라고 하면 학생들 어려워하죠. 하지만 이런 뭔가 상황극을 주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 의외로 잘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선생님들도 알 수 있고 친구들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우정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가져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나만의 가치를 찾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에게 내가 무엇이 좋아하는지 묻지 않았고 너무 추상적이었을 뿐인데요. 명사형 꿈이 아니라 동사형 꿈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더 학생들이 나만의 동사형 꿈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최초상기도와 결합을 한다면 그게 바로 나만의 동사형 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주신다면 자신이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캠퍼스 멘토 문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가치관이라고 네. 한다면은 저는 좀 성장을 연결하고 싶다라는 아우, 생각을 좀 너무 하고 좋네요.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티타임을 하는 것도 먼저 뭐 성장하신 분들이 그걸 공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한 것들을 공유해 주시거나 하면서 서로 성장을 연결한다면 그것들이 시너지를 입혀서 더욱더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네. 너무 멋있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오늘 태준팀장의 강의를 보면서 잠깐 내 가치관이 뭐였을까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동사형 꿈을 찾아가는 그런 그럼요. 것도 있지만 저는 나만의 좀 철학을 좀 정하는 와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가치관을 네. 사실 세우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아 탐색을 하고 자아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그런 가치관이 확립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그거를 찾아가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한다면은 일단은 관심을 갖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을 하고 통해. 맞습니다. 그 다음 뭐죠? 그리고 자신이 진짜 어떻게 되고 싶은가에 대한 최초상 기도를 좀 결합을 시킨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그렇죠. 한번 고민하면서 맞습니다. 최초상기도를 끄집어내고 내가 이 최초상기도에 다가가기 위해서 또 흥미,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사형 꿈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사실 동서형 꿈은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는 수업은 선생님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정답이 정해져 있는 수업은 아닙니다. 자신만의 꿈이 뭐 이거라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자신만의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낸다면 그것이 자신만의 동서형 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동사형 꿈 이제 진로 캠프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진로 캠프가 저희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진행한 다음에 후기를 좀 받아요, 학생들한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을 딱 보다가 그 후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와. 어떤 한 학생이 평소에는 꿈이라고 한다면 초등교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내는 사람이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대단하다. 근데 분명 말 하나만 바뀐 것 같은데 의미가 너무 달라졌대요. 와. 네, 그래서 나의 꿈의 의미도 달라졌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후기를 남긴 거고 문막중학교의 1학년 학생, 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저는 와. 동서형 꿈 수업이 이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미 워낙 잘해주고 계셔서 그렇게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 동서형 꿈을 수업을 하면 할수록 학생들이 진짜 이 생각이 성장한다라는 걸 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PDF 파일을 내일 받으면은 선생님들께서 좀 나의 것으로 좀 만들고 싶다 하시면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아까 그 질문 뭐 상황극들도 좀 수정해서 자신의 학생들한테 맞게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하신다면은 분명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학생들한테 맞습니다. 좀 선생님께서 또 하나 좀 질문을 좀 남겨주신 게 중3 학생들, 중3 남학생들, 남학생, 네, 남학생들 아하. 여러 가지 이제 진로 캠프들이 있는데 중3 남학생들은 좀 어떤 거죠? 전 개인적으로 동서형 꿈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이 아마 선생님이 질문의 의도가 조금 이제 활발한 친구들일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에너지 넘치는 에너지 애들이야. 넘치는 네. 친구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요 진로 캠프가 좀 어떨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요게 창의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곰곰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막 발상이 막 떠올라야 돼요. 그 안에서 보드 게임도 하고 창의력 게임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 보면서 뭔가 진로 탄력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너무 좀 산만하다면 이런 진로로 갔을 때 조금 잘못되더라도 괜찮아. 다른 직업으로 살짝 또 진로를 틀면 돼 하는 진로 탄력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캠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업가 정신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동사형 꿈만 전달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선생님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좀 기업가 정신이나 너무 좋죠. 미래학교나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1시간 말고 한 3시간 특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너무 짧아요, 선생님. 지금 못 본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미래학교 같은 건 아까 이런 거 그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의 거잖아요. 탄생이라든가 직업을 만들어내는 창직 관련된 내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 사회, 미래 기술, 뭐 AI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담아내는 이제 미래학교 이제 진로 캠프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동사형 꿈이 좀 중요한 게
그렇게 미래가 아무리 변해도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그 가치관이 있다면은 어떤 잘 적응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동사형 꿈을 딱 만들고 나면은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다 시너지가 나는 거죠. 딱 가치관이 딱 확립이 되면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감할 시간이 돼가지고, 문태 팀장한테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 뭐 티타임 카페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전화를 주셔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현정 팀이. 동사형 꿈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스킬도 필요하겠지요?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좀 꺼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아까 했던 뭔가 퀴즈나 상황극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끌어낸다면은 학생들이 그 간접적인 것 뒤에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변화하더라. 저는 그래서 이게 교육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이 좀 그러셨는데요. 평소에 대화 없다가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야, 근데 너 꿈이 뭐냐?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아니, 그런 밑도 끝도 없이 뭔가 뭐 이런 좀 기승전결도 없이 결론부터 말해라. 야,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럽고 그렇죠. 무슨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냐? 그러면 뭐 여기서 어떤 좋은 직업을 얘기해야 될 것만 같고 막 그런 압박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아이들한테 교육해 주신다면 만약에 학부모나 뭐 엄마 아빠들이 물어봤을 때 저요? 저는 그냥 세상을 빛내는 사람이요. 그러면 얘는 뭐 좀 다를 것 같아. 다르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명자 선생님이 포스트잇 활용하는 내용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뭐 자신의 별명이나 또는 강점, 특징, 특기, 취미 등을 조별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6명이 앉아서 어떤 전지 위에 막 마구잡이로 붙이는 겁니다, 선생님. 한 30분 뒤에 다 붙이셨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하나씩 이거 누구야? 하면서 발표를 해보거나 자기가 만약에 부끄럽다면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이 거기에 표시하고 다시 표현했다는 것에 조금 더 중요한 수업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한 것들을 입으로 꺼낼 수 있다면 더 좋은 거라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시키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좀 부끄럽다면 조별로 해서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그게 좀 더 커진다면 이제 반에서 그게 더 커진다면 이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최초 상기도가 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부시면.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준 우리 문태준 팀장님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우리 TT 여러분들 좀 응원의 메시지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을 하고 계셔서 그리고 제가 그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꼭 전화해서 저 문태준 전화 한번 바꿔주세요. 한다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이 동사형 꿈 수업을 하고 어떤 선생님께서 와서 강의를 한번 할 수 있냐 해서 실제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좀 가능해야겠지만 일정 조율을 해봐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태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